안녕하세요.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한 주 중에 가장 무리가 가는 날이 아닐까 싶어요. 뭐 내일도 하루 더 가야 되고 또 과거 더 왔는데 이만큼 왔는데 또 스트레스는 쌓여 있고 힘든 날이죠. 오늘 즐겁게 보내시려면 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아니, 한번 웃으세요. 이거 강의 듣고 그냥 미소 한번 지으시고 또 한번 웃어주시고 그렇게 하고 하루 시작하면 그래도 찌푸린 날보단 낫지 않을까요? 뭐 저 얼굴 보고 웃을 수는 없겠지요. 예, 네, 죄송합니다. 느끼하고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같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언법 인형쌤과 함께하는 매일언법 스타트 한번 해보실까요?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원래 이게 사생활에서 생긴 개인정보인데 지금은 그 개인정보가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에 들어가니까 사생활 정보보다도 넓어졌죠. 그러니까 원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생활 정보에 해당되는데 이 사생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야 남과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개인정보의 이 내용을 자기가 알아서 결정해야 됩니다 라는 결정권은 일종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 사생활 정보 한마디로 인격권에 근거한 정보로서 여기에 근거로서 더 나아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이미 널리 알려진 이미 공개돼요. 정보까지도 포함되는 순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가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에서 시작했는데 범위가 여기까지 확대돼서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17조 등 사생활 보호에 관한 기본권 또는 10조 등 인간의 존엄 가치에서 도출된 인격권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미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로 적용 대상이 되니까 얘는 뭐라 한다? 열거되지 않은 정보로서 독자적 기본권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독자적 기본권이니까 어느 하나의 기본권에 여기만 그러면 틀린 지문이요. 17조 10조도 근거가 될 수는 있지요. 하지만 17조 10조만에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제2정보 자기결정은 스스로 알아서 정보를 결정해야 된다. 근데 왜 내 정보 내가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데 네 마음대로 쓰느냐. 그래서 나온 법이 구체적 법률이 37조 2항의 한계를 준수해서 나온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이죠. 요 법이죠. 그래서 요 법에.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보면요. 개인정보는요. 자, 나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제3자에게 또는 이 정보를 내가 동의한 목적 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법의 용어에 약간 애매하고 불확정 개념을 쓴다 해도 이 애매한 용어를 사용한다 해도 이거는 반하지 않는 합헌인 경우가 많아요. 왜? 엄격하게 관리하니까 이 애매한 용어의 사용 목적이 자, 한마디로 그 목적과 제3자, 한마디로 당사자 제3자에게 불가피한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까지만 인정된다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뭐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좀 어려워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해갖고 이런 판례들, 그래서 요게 애매한 용어를 써도 대부분이 합헌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과 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볼 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관련돼서 자, 본인 또는 제3자, 자, 이게 만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해서는, 왜냐면 여기도 자,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범위 내에서 국한돼서 용어를 해석하기 때문에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해서 대부분이 합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볼게요. 1번. 자,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거. 자, 옳지 않은 거. 1번. 구치소장이 미결 수용자인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 위반의 내용 및 징벌 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 자료로 통보한 행위로 인해서 제공되는 청구인의 이름, 보세요. 이름, 수감번호 또는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 번호, 형사사건 번호, 규율 위반 내용과 징계처분의 결과. 자, 해당 주체에 관련된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사항들.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사항들은 뭐 명찰에 붙어 있다든지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엄격한 의미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개인정보 보호법은 엄격한 관리하에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실 우려 있는 그런 정보에 한해서 보호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전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매한 용어를 써도 이 범위 내에서 국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합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엄격한 보호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정보주체 배우자나 직계율 쪽이 정보주체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즘에 이게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교부했을 때 본인의 동의도 없이 막 판례가 여러 개 쌓여있잖아요. 자, 이미 결혼해갖고 각자 사는 형제자매끼리, 근데 여전히 나는 부모님 다 자녀고 다른 형제자매도 부모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미 결혼한 배우자의 또는 자녀분의 꼭 가족관계 등록부 상세등록부를 띄길 수 있다면 본인의 동의 없이, 이건 위헌이잖아요. 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자, 이혼소송 중이었어요.
있어요. 가족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이혼 소송 중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배우자가 자꾸 이사를 하면서 자신의 보호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이혼 소송 중이니까 직계 혈족 간은 여전히 가족 관계가 이혼을 해도 남아있잖아요. 그 직계 혈족 간의 관계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가족관계 등록부, 상세 등록부를 둬서 이사한 주소를 계속 알게 되면 이거 분명히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따라서 그 사건에서는 본인의 동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에서도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 등록부, 요거 상세 증명서를 띄게 하는 거, 그것도 위헌이었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 입양아 사건 아시죠? 입양아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우리나라 와서 나의 뿌리를 찾겠다 해갖고 와서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를 띄려고 했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는 안 돼요. 그러면 못 찾죠. 그래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서는 자,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를 띨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건 바라지 않습니다. 나의 부모, 자, 이었던 혈육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니까 그것만. 자, 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사건은 뭐였냐면, 자, 문제가 그 가족관계 등록부는 맞는데요. 혼외자 사건이었어요. 혼외자. 그 사망하시면 또 상속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럼 상속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혼외자 이 상속순위, 상속에 관한 분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외자 문제였어요. 그럼 혼외자를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그럼 동의받아야 뗄 수 있으면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혼외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혼외자 사건이 나오면 가족관계 등록부 상세증명서 동의 없이 띈다 해도 이건 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세요. 입양아 사건하고 혼외자 사건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띨 때 본인의 동의 없이 띈다 해도 이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상속 문제하고 나의 뿌리를 찾는 문제, 이거는 알아두세요. 그래서 정보주체 배우자 직계혈적 정보주체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가 두 개나 보니까 두 개 위헌인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분명히 혼외자라고 준다니까요. 아니면 입양단시 직계혈족이란 말, 직계혈족이란 말을 혈족 직계 위로 존속 이렇게 얘기를 나와요. 따라서 해당 부분의 정보 주체가 과거 혼인이나 사실혼 등 현재 혼인 외 자녀를 어찌됐든 이거 빨리 상속순위 또 분배율이 달라지니까요. 정보 주체 사망한 자녀의 존재, 그 성명, 출생 연월일, 저 등록번호, 여기 한자가 안 나왔지. 아시죠? 본자에 본자. 자, 본에 관한 정보가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정보 주체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공개하도록 하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 빨리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거 맞는 지문이었어요. 3번 볼게요. 대한적십사 회비 모금 목적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기 특별한 사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라면 엄격한 관리하에서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피해 우려 있는 그런 사유가 아니라는 이런 뜻이잖아. 따라서 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대한적십자 조직법 8조 3항 같은 중 1항의 회비 모금에 관한 부분 중 특별한 사유 그 자체로 너무나 불확정한 용어임에도 특별한 사유를 수식하는 문구나 특별한 사유의 예시 등에 전혀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노노노노노. 저도 이거 본인 또는 제3자의 피해를 줄 우려 있는 그런 사유라는 거예요. 그런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도 되고 그런 사유가 있으면 제공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결정을 침해하지 않는다예요. 침해한다가 아니라.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은 3번이었습니다. 적십자 회비, 자 자료 제공 사건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통신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장, 군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자 이렇게 했는데 정보수사기관장의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 요거예요. 국가안전보장. 여러분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판례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 포함되는 법률 용어로서 대부분 다 명확성지에 반하지 않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판례였어요.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에 관한 부분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물을 이용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지 뭐. 그래서 국가안전보장 관련 판례는 대부분 다 용어 명확성지에 반하지 않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하고 오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문제 판례가 어려운 판례도 있고 쉬운 판례도 있겠지만 정말 난이도가 높은 판례들로만 대부분 문제가 형성돼 있으니까 잘 구분하시고 관련 판례 같이 묶어갖고 같이 연결하셔야 돼요. 단순히 하나만 안다 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당연히 잘 푼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하나만 딸랑 맞다트리다 이런 해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공부는 그런 공부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판례 묶어주고 관련 내용 정리해주고 그게 바로 정인영 자 매일헌법의 특징 아닙니까?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반드시 찾아오실 거죠. 자 매일매일 헌법의 정인영이었습니다.